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유튜브에서 2022년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작지만 좋은 것 수상자들을 모시고 3회에 걸쳐 찍을 건데요. 오늘이 첫 영상 촬영입니다. 아니요. 첫 번째 영상 촬영이고요. 세 번째 원래는 두 번째 찍을 걸 먼저 방송하려 했는데 그게 또 일정이 또 밀리는 바람에 각자 소개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공간건축의 이용희 소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촬영하고 계신 건물이 이번 공모전에서 제출을 해서 상을 받게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셔가지고 촬영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본 건축가 사무소 최승희 소장입니다. 우선 다들 이렇게 베트남이랑 연관이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 사이공. 네. 약간 나중에 혹시 저희가 크면 베트남 기사를 짜리겠다. 아주 좋습니다. 네. 큰 그림이 있었군요. 네, 큰 그림을 가지고 베트남 좋아합니다. 네, 시작한 지 한 4년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열정 넘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새집 부분에서 감사원 어린이집으로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비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의 배상범 소장입니다. 방배동에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종이 위에 이제 뭐 그리는 것부터 스케치부터 하면서 이제 설계를 시작하게 돼서 페이퍼라는 이름 뒤에 이제 설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과정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시작부터 공사가 끝나는 과정까지 좀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에서 페이퍼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처음부터. 이용희 소장님 네. 사무소니까 먼저. 네. 이게 처음에 여기 초창기 때 보시면은 이제 주택이었었어요. 옛날에 여기 방 3칸짜리 주택이었고 지금 여기가 마루,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데가 마루 자리였었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집이 낡아갖고 주택으로 임대가 안 나가니까 좀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다 뜯어보니까 뭐 벽지가 7장 벽지가 7장. 까고 까면 또 벽지가 나오고 또 까면 벽지가 나오고 이게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덧바른 거죠. 그래서 그 내부 구조가 뭔지 벽체가 뭘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지. 탐구죠, 탐구. 네. 어떤 벽은 이제 흙으로 지푸라기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벽이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집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 너무 어렵겠다. 근데 여기가 신축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 뜯고 이제 근생으로 바꿔서 임대를 놓는 게 더 낫겠다. 개축 개념인가요?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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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붕 목구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이거 한옥이 아니구나. 한옥이 아니네. 뭐 이러면서 보다가 이거를 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 걷어낸 상태고 요사진 상태인 거죠. 네. 한옥이 아니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가 이제 지붕을 무겁게 만들어서 이 지붕이 건물을 눌러주고 있는 상태의 구조 형태인 거예요. 일본식 목구조는 이제 필로티 개념으로 좀 지붕을 띄우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지붕에 보면 달대들이 이렇게 얇게 받쳐져 있는 게 지붕을 이 보 위에서 띄우는 형태들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사실 이게 더 큰 건물이었으면은 요 지붕 목재 사이사이로 닌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점프해가지고 그렇죠. 표창 날리던 살인 저기서 이제 네 던지는 거죠. 그런 목구조 형태인 거죠. 네. 그래도 적상가옥이지만 적상가옥. 이거를 조금 살리면서 조금만 손보면은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공사비 1억으로 이거를 했거든요. 주택이다 보니까 기둥 몇 개 좀 뽑고 보강할 때 보강하고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의 사무실의 모습이 갖춰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옆에 공사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등하교 시간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작업하시는 분 점심 시간은 또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점심 시간 이후에 아이들은 또 낮잠을 자야 되거든요. 또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피해서 하루 4시간. 네. 하루 4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오전 오후반 나눠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다 샌딩을 해야 되니까 샌딩을 해야 되니까 그게 그 이제 소음이랑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막 도망가고 이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고 뭐 받아야 될 돈은 일당으로 받고 싶은데. 네. 네. 또 시간은 4시간이라고 네. 애로사항은 좀 많았었는데
우리 최 소장님이 어린이집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소장님은 어린이집으로 상 받으시고 네. 우리 이 소장님은 어린이집에 상처 받으면서 상 받으시고 모든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작업이죠. 근데 쉽지는 않죠. 나이 먹으면 쉽지가 않아. 나이 먹기 전에 해야 돼요. 완전 이건 혼을 갈아 넣어야 돼. 지금 저 애자에 달리는 네. 오래된 신선은 그냥 살려두신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아직 다. 지금 전기는 흐르지 않지만 네. 살려두신 거죠. 그리고 저는 통신선도 있고 옛날 전화기 선도 있고 네. 전기선도 있는데 저거를 없애면은 물론 이걸 지어졌을 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중간에 달았겠지만 그걸 최대한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멋있고 우리 이 소장님이 사옥은 아닙니다. 너무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임대 들어와 있는 거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임대료 굉장히 비쌉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 소장님 이거는 제가 사무실 오픈회가 첫 프로젝트여서 첫 프로젝트. 첫 중공작이거든요. 네. 그럼 첫 프로젝트 첫 중공장이 상을 받은 거네요. 네. 앞으로 완전 쫙 네. 꽃길만 네. 이제 걸으실 것만 남았네요. 2018년도에 이거 오픈을 했고요. 이거 건물 수주한 거는 19년도. 19년도. 네, 19년도에 해서 이제 준공은 2021년 12월. 예, 21년 12월. 네, 그게 이제 뭐 예산 관련도 있고 뭐 이렇게 설계도 관련도 있고 조금 해가지고 밀리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이렇게 초반에 에너지를 다 갈아넣은 초반에 에너지를. 궁금한 게 이렇게 하다가 막 미뤄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정말 마음이 떠나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계약이 지금 맞다. 우리 건축사들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는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약간,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합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그 일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들 포기를 안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안을 언젠가는 만들 수 있다면은 절대 포기 안 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줄어들고 건물이 바뀌고 뭔가가 내가 의도했던 네. 자재들을 못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이게 슬프죠. 사실 건축가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공간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재료랑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데 이게 건축주분들은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바꾸자 그러고 바꿀 수 있는 쉽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연관돼 있는 게 없어져 중간에 이 빠진 게 되면 이게 상심이 커요. 춤을 췄던 프로젝트. 그래서 사실은 원래 관 프로젝트는 수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획안은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멋있는 건물이 1년에 100개 나오는데 다 지어진 거는 상 받을 만한 게 한 개도 안 나와요. 뭐 예산이다 뭐다 해서 지어지는 거는 뻔한 건물. 네, 감사원 삼청동의 감사원 앞에 있는 그 감사원 기숙사였던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74년도에 지어진 기숙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숙사를 감사원 입장에서는 식장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그걸 리모델링이나 대수선해서 쓰시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수선으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칸칸을 다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옆에 공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어린이집 하는 것도 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애들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런 거에 높이나 이런 거에 다 제한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하가 안 돼요. 지하에 보육실을 놓을 수 없는데 이 땅 구조 자체가 이게 경사가 그러니까요. 8m가 있는 경사가 8m 정도. 네, 경사가 8m 되는데. 정도 있는 데라서 그것부터 해결을 했었어야 됐고 여러 개의 필지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들의 특성을 찾아가면서 나온 건물이거든요. 이 진입부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오늘 네. 이쪽으로 오면서 들렀다가 다 보고 올라 그랬는데 차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못 가. 늦어가지고 못 가는데 실제로 요 은행나무 지금 노랗게 돼 있는 데서 요 위에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처럼 말씀드린 작은 집들의 모임이라고 해 삼청동이 다 이렇게 한옥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크지 않고 작은 한옥들이 그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왠지 두 분이 연관. 여기는 어린이집 옆에 어린이집 한옥이 옆에 있고 이게 두 분이 좀 뭔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삼청동의 흐름을 따라가서 이렇게 작게 해서 그쪽의 풍경에 같이 어우러지고 싶었어요. 건축주가 감사원이면 뭐 혜택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를 안 어려움이 받겠죠. 있나요?
감사원이라는 그 이름과 타이틀 때문에 오는 제가 받는 그냥 압박감. 압박감. 압박감이 아 그래도 있죠. 현장에서 좀 네. 당당해지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 감사원 건물을 네. 건축주가 감사원인데 감리한다. 감사원은 그런 본인들이 감사원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은 감사원 어느 인지는 네, 아니고 이거는 힘을 국민 세금으로 짓는 네네네.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하시려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지키려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네, 하시고 오히려 네, 갑질도 본인들이 없었고. 모범을 보여야 되시기 때문에 이게 계단 같은 데랑 네. 그다음에 계단 옆에 이제 미끄럼틀 같은 것도 놓으셨고. 네네네. 저 여기가 외부 공간이 놀이터가 정말 이렇게 땅을 다 쪼개서 쓰다 보니까 다 협소해요. 협소해서 애들한테 지금 놀이 공간을 여유 있게 주고 싶지만은 그게 이제 안 돼 여력이 안 되니까. 건물이 한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네네네. 예. 계단 자체를 이제 컴팩트하게 몰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대로 또 면적을 다 먹고 그럼 놀이 공간이 계단이 놀이 공간이 됐은 필수 요소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었고요. 맨 지하 원래 지하 1층이 5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쓸 수 좀 큰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너무 멋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멋있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배상범 소장님, 뭐 굉장히 아까 설계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태원역하고 한강진역 사이 이제 대로변 바로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 쪽에 짓게 되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땅 형태가 오각형으로 돼 있고 4m 이제 좁은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오른편에는 60년 된 목조 건물이 있는데 한번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서 좀 이제 위태위태한 건물들 그리고 이제 무허가로 또 이제 구조 보강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물이 좀 목조 있었고 건물하고 다 연관이 네. 있는. 왼쪽에는 담장이 또 한 20cm 정도 침범해 있어서 실제 이제 공사하기 여건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설계하기 좀 까다롭기도 하면서 땅 형태가 이제 오각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형태 구성이 좀 됐었고요. 주변이 좀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토지를 구입한 건축주분이 이제 수익도 나야 되면서 건물도 좀 예쁘기를 원하셨어요. 계단이 건물을 감싸면서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 한 개층에 지상 이제 3층 정도 규모로 해서 이제 일종 그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 12m 높이 제한도 있어서 이제 높이를 거의 꽉 채워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공사비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재료도 가장 일반적인 재료를 썼거든요. 국산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쓰면서 그 대신에 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게 줄눈 계획을 하고 비싼 재료고 역시 네. 근생이라서 그런지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예. 동네가 좀 동네가 예. 혹시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건축적인 컨셉보다는 주변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최대한 단순하면서 좀 세련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흰색의 좀 조각 같은 느낌이 나게 건물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2층의 일부를 테라스로 좀 그 셋백시켜가지고 돌출되는 이제 구조물이 한 4m 정도 나오게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임대가 좀 빨리 결정되다 보니까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면적을 좀 많이 쓰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한 3m 정도 셋백했던 테라스가 이제 사라지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이 끝까지 이제 건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사라지면서 좀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렇게 건물을 감싸면서 이제 돌아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 내부를 좀 그 올라가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골목길이 건물 내부까지 이제 연결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수상하고 나서 이제 건축주분이랑 시공자분이랑 식사도 같이 한번 했거든요. 예. 이제 보너스 안 주시던가요? 보너스는 안 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축주분들 영상 보시면 우리 설계자분들한테 보너스 좀 주시고 저 임대료도 좀 깎아주시면. 아주 좋죠. 네, 임대료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임대료도 좀 깎아주시고 네. 왜냐면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비 아끼려고 뭐 특별하게 뭐 했던 그런 것들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재료 자체를 아주 비싼 재료는 좀 배제를 했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없을 때 뭐 박판 세라믹 타일이나 이렇게 좀 고가 재료들도 있는데 뭐 그 재료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반 정도 가격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는 이제 거의 마감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애면서 이제 전용 면적을 최대한으로 좀 넓히고요. 규모는 작은데 이제 통임대도 가능하고 이제 부분 임대도 가능하게 좀 컨셉을 잡았었죠. 저는 이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이 사실은 많은 건축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건축상들은
너무 뭐 저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일반 건축사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건물들이 대부분이니까 벌써 이게 7회째를 맞이했고 서울시에만 수상한 건물이 뭐 수십 개가 이제 거의 10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좋은 집 찾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생각들 뭐 있으신 게 있는지. 일단 첫 참여에 상을 주셔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이런 작은 건물들이 그 흔히 그냥 이름 없는 건축가가 짓는 건물들, 그냥 이쁘게 지어졌네, 좀 특이하네, 뭐 이렇게 시장 반응들이 되면서 만들어져 왔던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건축사로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좀 느끼는 건, 이렇게 행사들이 되게 한 해 일어나는 건축 행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되게 많이 쪼개져 있고, 시기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레터가 왔을 적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이게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영향력 있게 가려면 그런 것들이 어떤 비엔날레 같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네. 이렇게 한 근데 저도 이소장님 말에 공감이 되고 말씀에 공감이 되고, 만약에 지금 건축사가 내는 작품인 거잖아요. 예.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라면 주체가 건축주가 되는 것도, 한 분야가 생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건축주가 되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집을 추천해서 내고, 뭐 그거는 그 추천이 뭐 건축주가 되면은 조금 이거를 자료를 정리하는데 좀 힘듦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건축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보상은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 참여를 좀 더 네,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주의 깊게 보게 되잖아요. 본인의 집들도 주의 깊게 보게 되고 주위를 또 보게 되니까, 그러면 참여도도 올라가고 그거에 따른 홍보도 잘 되지 않을까. 서울 건축 산책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제 서초구 건축 문화재 좀 준비위원으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하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준공이 완료된 건물의 뭐 사진이나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의 시작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과정을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건축사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 건축사회나 아니면 이제 건축 매거진 쪽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려고, 제가 이제 건축사 그 오픈하기 전에 마지막에 설계한 건물을 이제 공사를 해보고 오픈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카메라를 현장에 다 설치해가지고 이제 8개월 동안 공사 과정을 다 녹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그다음에 사무실 오픈하고 이제 감리를 하면서는 어떤 현장을 한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한 150번 갔더라고요. 그 현장에는 이제 사진 작가랑 좀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건물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촬영을 다 남겨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철거 전부터 촬영을 한번 했다가 예산이 좀 너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현하지는 못하고,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놓고 기록들은 다 남겨놨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설계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인식을 다르게 하려면, 이제 건축사들이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현장 관리를 하는지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매체나 창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고생하는데 이 정도 설계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뭐 매체나 이런 곳에서 지어진 건물에 대한 홍보는 괜찮은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 어느 방송국에서 그걸 도전을 한 적도 있어요. 예. 1년 동안 어떻게 미팅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그거를 어떤 협회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 연초에 그 MBC 빈집 살레를 네. 찍어갖고 1년 동안 네. 쭉 가정을 해가지고 완공된 것까지 찍는데,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의 방송에 나가지게는 거의 다 편집이 돼가지고 느낌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긴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것들도 있긴 네.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최소한 이 건축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있는지는 알릴 필요는 있긴 있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협회나 도움은 되죠. 그 네. 매거진에서 실제 촬영을 다 안 하더라도 기록들을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다 남겨놓거든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 그러면 서울시 건축사 신문의 특집으로 좀 연재를 좀 하실래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네. 고민해보고 그 네. 과정들을 해서 네. 아, 건축사가 이런 과정을 하는 건축사도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네. 적정할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 문제는 건축 사진은 건축사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 권한이 있는 건축 사진은 예. 건축사들이 보는 거니까 예. 이게 도면 이거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렇죠. 일반인한테 그런 알려지는 건 게 책을 좀 쓰셔야 되고. 돼. 모든 건축주들이 건축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좀 복잡해요. 이걸 네네. 어떻게 뭐 좀 이렇게 바꾸고 하려고 저도 뭐 옛날에 유튜브도 많이 찍어보고 네. 뭐 했는데 저를 찾아오는 고객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다 하고 오는데 이게 참 전체를 바꾸기에는 저는 그래서 대학 교양 과정에도 건축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나중에 커서 기업으로 나가고 뭐 CEO가 되고 했을 때 바뀌는 거지.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알린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 산책도에서도 뭐 시민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사진전 어떤 예. 거좀 청소년 대상으로 건축 사진 공모전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8회 요거는 그래서 이제 서울 도시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자기 글 적고 이거는 진짜 사진 전문가가 와서 심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 이런 모습들 뭐 이태원 쪽인 것 같은데 뭐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저 어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일반 대중과 같이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가끔 이렇게 영화 제작하는 거랑 네. 건축이 지어지는 거랑 과정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네. 2000년도 초반에 막 스크린 커터제 막 시작됐을 적에 한국 영화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 영화를 네, 네. 어떻게 살렸을까? 그걸 어떻게 문화화하고 대중화 시켰을까? 그와 동시에 그때 건축도 위기였었고 건축을 문화화하기 위해서 똑같이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2000년도 초중반 IMF 이후에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결의 방식들로 문화화 시켜가고 있는데 영화 쪽은 굉장히 잘 되는데 건축 쪽은 그게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봤을 적에. 왜 영화는 왜 매니아층이 생기고 왜 그게 문화화되고 왜 대중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건축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데 그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적에 한국 영화가 자리 잡는 데는 그 스크린 커터제라는 제도가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이 시장을 보호해 준 거였죠. 근데 건축은 우리는 이게 건축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봐서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규제를 해야지. 이게 부동산이 투기가 되고 투자가 되고 재테크가 되고 영화는 이제 취향이 되고 취미가 되고 매니아층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 갈라져 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투자나 재테크의 개념이 아니라 또 문화의 관심 속으로 가서 그 영역을 이제 제도권 안에서 법으로서 좀 보호되어졌다면 외국 건축가들이 막 주요한 큰 건물들을 하지 않게 되고 한국 건축가들이 조금 더 자립하게 되고 더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큰 건물에서는 말씀하신 게 맞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20년 사이에 저는 바뀐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동네 골목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 똑같은 적벽돌에 아니면 똑같은 화강석의 같은 건물 디자인이었는데 요즘에는 가면 그래도 뭔가 개성이 있거나 젊은 이제 건축가나 건축사들이 이제 짓는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이런 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이제 좀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주변의 풍경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변은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대중음악이나 이쪽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거에 비하면 건축은 굉장히 아직 수준이 낮거든요. 그 네. 부동산이라는 그거를 좀 못 이겨내고 있는데 젊은 건축사들한테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때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밑에는 뭐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해낼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좀 사설을 썼는데 어쨌든 건축사 의무가입 돼가지고 전체가 한 단체로 어쨌든 건축사들은 다 통합이 되니까 또 하나가 이게 그 예전에는 시네20이라는 영화 잡지가 사실 생각보다 그 영화를 대중에게 좀 더 다가게 그렇죠. 해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맞죠, 보거든요. 맞죠. 그거 다 봤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건축 쪽에서도 많은 유튜브들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대중들을 건축을 설명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요즘 부분일 가장 것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유튜브이기도 하니까 네. 그 다음에 협회에서 무슨 유튜브 찍는다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지금 건축 관련 유튜브 중에 제대로 된 건축사나 건축사가 하는 유튜브는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공사하는 사람이나 집 한번 지어본 건축주가 뭐 사기 당하지 않는 9가지 방법 이런 건 현혹적인 이런 것만 하니까 다들 죄다 그런 것만 보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 일반인이 이제 그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유튜브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이 소장님 여기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네. 리모델링으로 네. 설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처음에 건축 유튜버부터 찾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건축사가 아니라.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네. 실제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느냐가 건축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건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집을 지으려는 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은 공동주택에서 다 살고 있다 보니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상이 비슷할 거고, 공간도 비슷하고, 저 방에서 잘 거고. 그러니까 마감제를 난 네. 뭘 하고 싶다. 그게 네. 집 짓는 핵심이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네.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는 것들이 좀 정보들이 더 많아지면 그것들이 그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조금 더 접근하는 데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계기로 또 찍어 주신다는 동의하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 이제 저희 사무소가 단독주택 설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 예. 1년에 한 4-5채씩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건축 산책에 이제 제출한 작품은 서울의 단독주택 짓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렇죠. 근린생활시설로 응모를 하게 됐는데 서울 건축 산책이 일반인에게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좀 전시가 많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방안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도 기회가 될 때 불러주신다면 예, 자주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은 이제 열심히 도약하려고 하는 사무실인 만큼 네. 열정이 아주 넘치니까 네. 그리고 건축 산책은 제가 내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또는 저도 네. 이제 매년 여기에 네. 참여를 해서 네. 계속 도전을 해보고 싶은 네. 그런 공모 사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건축 산책 말고도 계속 유튜브에서 네. 또 계속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사 협회는 건축사들이 나와서 자기 시간을 써가지고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대부분 건축사들이 시간을 내서 와서 의견 개진하고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뭐 구 건축 문화제나 네. 아니면 뭐 위원회 활동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때는 안 되지만 우리 후배들 더 밑에는 좀 더 세계적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시는 걸로 약속. 네. 네, 네. 약속. 네. 약속. 아이, 네. 약 팔러 온 것 같네. 자, 오늘 여기 괜찮으셨죠? 네. 항상 네. 같이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